항상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신을 위한 시사 한캔 시사 깡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최근 대중에게 두각을 드러내는 진보 진영 인사는 누가 뭐래도 진중권, 도현 교수를 대부분 꼽으실 것으로 압니다. 진 교수는 지난해 조국 사태 이후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으로 돌아섰고, 특히 올해 들어서는 적극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를 비판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런 진 교수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에게 크게 3번 뜨악했던 적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서 자신이 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게 되었는지를 밝혔습니다. 진 교수는 이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비판하게 된 계기로 3가지 발언을 꼽았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자신에 대한 극렬 지지자들을 쉴드치기 위해서 이른바 양념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당 대선 후보 확정 이후 MBN과 가진 인터뷰에서 지지자들을 조직적으로 상대 후보 비방 댓글 등을 달았다는 지적에 대해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우리 경쟁을 더 이렇게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한 것을 말했는데요. 진 교수는 이에 대해서 대선 후보 토론에서 극렬 지지자들의 행패를 민주주의를 다채롭게 해주는 양념이라고 정당했을 때 이분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며, 이때부터 문 대통령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음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그때만 해도 아직 문 대통령 지지자들의 패악질이 막 시작된 시점이라 그냥 넘어갔다고 말하며, 이때까지는 문 대통령과 현 정부의 실체를 인지하지 못했음도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 유명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에게 미안하다, 고맙다라는 방명록을 남긴 일이었습니다. 이 역시 2017년 대선 직전에 있었던 일로, 당시 진도 팽목항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를 찾은 문 대통령은 방명록에 얘들아, 너희들이 촛불광장의 별빛이었다. 너희들의 혼이 천만 촛불이 되었다. 미안하다, 고맙다. 2017년 4월 10일 문재인이라고 적었는데, 진 교수는 이 일을 두고 미안하다는 말의 뜻은 알겠는데 고맙다는 말은 어떻게 이해할지 그 말의 뜻을 합리적으로 해석할 방법을 못 찾고 있다고 말하며, 대체 왜 이 발언한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 저도 대체 왜 고맙다는 말을 한 건지 솔직히 저분한테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아니, 아마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다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시청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마지막 3번째이자 결정적인 얘기가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조국 전 법무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는 발언이었습니다. 특히 진 교수는 이 발언에 대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분명해졌다. 주변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자신의 문제였다는 결론을 그때 내렸다고 말하면서, 당시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이 겪었다는 고초는 법을 어긴 자들에게 당연히 따르는 대가다. 문 대통령이 보여준 태도는 절대 공화국 수장의 그것이 아니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진 교수는 그 발언에 대해 자기 관리에 실패한 어느 위선자의 친구, 그 친구가 속한 개파의 이익 대변인으로 발언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의 윤리의식과 판단 능력이 과연 공직을 맡기에 적합한가라는 근본적 회의를 갖게 됐다고 밝히면서,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더니 자신들이 누리는 반칙과 특권은 아예 제도화하려 한다. 조국의 위선은 그 개인의 위선이 아니라 정권의 위선이자 민주당의 위선, 대통령의 위선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 걸고 비유한 것이라고 말하며 매우 뼈를 때리는 발언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진 교수의 발언은 며칠 전 신동근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에는 문 대통령이 아니라 주변이 문제라고 하더니 왜 이제 와서 말을 바꾸냐고 한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진 전 교수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문재인의 위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간담회에서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집권 여당에는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달라고 말했던 사실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에 대해 추미애 사단이 검찰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검찰 인사를 질타하며, 이게 문재인표 검찰개혁의 실체다. 윤석열 총장을 임명하며 문재인이 하는 말 들어보라. 순진하게 저 말을 믿는 이들은 저는 학살당했다고 말하며 문재인 정부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진보 지식인은 비단 진중권 교수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보 진영의 원로 정치학자로 명명이 높은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역시 지난 4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1대 국회에 대해 20대 국회보다 더 나쁘다, 권력에 대한 절제라는 게 없다고 포문을 열며 다수결의의 지배가 민주주의에서 일방적인 결정 원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민주주의적 결정 원리가 다수결인 건 아니다. 다수결도 여러 종류다. 합의라든가 타협이라든가 얼마든 있다. 그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다수결로 하는 건 내가 이해하는 방식에서 민주주의와 동일시 될 수 없다고 민주당의 막 나가는 행태를 비판하며 다수의 지배가 무차별적으로 결정 원리가 된다면 그것은 다수의 독재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다수당인 민주당의 행포를 비판했습니다. 또 공수처 신설건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권력이 너무 강한데 공수처라는 슈퍼 검찰 기구를 얻어놓으면 대통령이 못할 게 없다. 선출직 국회의원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현실에선 공수처가 자의적인 권력 행사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여기에 민변 소속으로 한미 FTA와 미디어법 반대, 국가보안법 수사 중단, 촉구 활동에 앞장서왔고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에도 2차례 이름을 올리는 등 진보 진영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왔던 권경의 변호사 역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에게 통화한 내역을 공개하며 권한유착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반정부 행보를 보이고 있고 참여연대에서 경제금융센터 소장으로 지낸 김경률 회계사나 또 다른 진보진영의 대표 학자인 강준만 전북대 교수,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수 이화여대 교수 등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진보진영 지식인들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언급한 분들 대부분이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제 방송에서 언급했던 적이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의 비판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폭주하는 민주당에게 어찌 민심이 계속 남아있겠습니까? 이미 진보진영 내에서조차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이상 문재인 정부의 위기는 날이 갈수록 가속화되면 과속화됐지 결코 멈추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들이 그동안 저지른 폐악질에 대한 대가이기도 합니다. 독재에 항거한다며 소위 민주화 세력임을 자칭했던 지금 민주당과 진보 세력. 그러나 지금 그들의 모습은 그들이 그토록 비판했던 군부 독재 정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저열하고 추악하고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저런 자신들의 본 모습을 그들이 직시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말로는 아주 처참하고 끔찍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